매화 선녀의 얼굴을 빌려 풍백상신과 사흘 밤낮을 함께했다. 그 후 죄책감에 사로잡혀 도망쳤어. 지금에 이르러 선계로 돌아온 풍백상신은 매화 선녀와 혼인할 예정이라지. 참고로 말하자면 내가 막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 꽤 거만한 토끼 요정이었지. 하루 종일 허리를 흔들며 예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다른 요괴들이 내 아름다움을 알아차리지 못할까 걱정하며 천산의 설련이 용모를 더욱 빛나게 한다기에 주문을 외우고는 순식간에 천산으로 이동했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약간 길치라서 천산 오체 신지에 잘못 들어가 버렸지 뭐야. 또 소리와 함께 선기가 가득한 신지에 무식하게 빠져버렸어. 연못의 선기가 너무 강하고 온도도 높아서 내 요력이 견디지 못하고 금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 발굽을 떨며 안타깝게 울었지. 매미 날개처럼 얇은 공작 비단으로 만든 스키니 스커트라니 다 타서 형체도 없어졌어. 이런 재앙 같으니 그 순간 귀를 잡혀서 연못 밖으로 나왔지. 상의를 벗은 젊은 남자와 마주보고 서 있었어. 정말 뛰어나게 잘생겼더라. 차가운 듯한 눈썹과 눈매, 깊이 있는 시선. 내가 본 남자 중 가장 멋있었어. 그는 약간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 토끼 새끼구나. 내 토끼 귀가 화가 나서 쫑긋 섰어. 뭐? 토끼 새끼. 난 분명 세대를 초월한 미모의 토끼 요정이라고. 법력도 있다고. 눈이 먼 거 아니야? 난 토끼 요정이야. 내 피를 빨고 살점을 먹을 수 있는 요괴 어른님이라고.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눈빛은 천하를 사모하게 만들고 지저분한 소리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참 수다스럽다. 토끼 새끼. 참을 수가 없어. 이 굴욕감. 이 요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얼굴에 긁힌 자국을 내주겠어. 눈알도 다 뽑아버릴 거야. 긁었다. 잡았다. 결국 그 남자의 맑은 웃음소리만 들려왔어. 짧은 다리야. 발버둥 치지 마. 더 이상 착하게 굴지 않으면 내 목욕물을 먹여줄 거야. 그제야 비통한 마음으로 깨달았지. 내 요력이 신지의 물에 의해 억제당했고 현재 나는 토끼의 몸이라는 걸, 짧은 팔다리를 가진 상태라는 걸. 그를 어찌할 방법이 없어. 너 이 요괴 기다려봐. 이 녀석 언젠가 내 전기를 다 빨아먹을 거야. 아마도 내 토끼 말은 못 알아듣겠지. 갑자기 손을 뻗어 내 배를 꼬집었어. 탱글탱글하네. 꽤 통통한 걸. 작은 고깃빵 같아. 내가 살쪘다고 뭐 어쩌라고. 살쪘다고 내 밥을 먹는 것도 아니잖아. 난 이렇게 멋을 내는 걸 좋아하는 토끼 요괴인데 배를 주무르고 뚱뚱하다는 소리를 어떻게 참아. 나는 작은 입을 벌리고 그의 손가락을 바로 물어버렸어. 감히 사람을 물다니. 그는 내 머리를 세게 한 대 쳤어. 그리고 날 연못에 넣어버렸어. 낮은 웃음소리. 작은 뚱보야. 나랑 같이 목욕하자. 꿀꺽꿀꺽 면모금 요술을 마셨더니 겨우 내 커다란 토끼 눈을 떴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장면을 보고 말았어. 세상에, 내가 뭘 본 거야? 완전히 청소년 관람 불가야? 그는 진짜 목욕 중이었어.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위도만 벗은 게 아니라, 아래쪽도 다 벗었더라.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시적으로 내 토끼 눈을 제어할 수 없었어. 코피가 날 뻔했을 때, 이 녀석이 겨우 양심을 찾았어. 날 물에서 건져냈지? 이번엔 아예 내 가슴 위에 나를 눕혔어. 내 토끼 귀를 튕기면서. 뚱뚱한 토끼야. 앞으로 착하게 지낼래? 또 감히 나를 물어볼까? 요수에 취해 정신이 멍해졌어. 팔다리에 요기가 가득 차올랐고 온몸이 나른해졌어. 그렇게 사지를 벌린 채 그의 가슴 위에 엎드려 있었어. 눈꺼풀조차 들기 싫었어. 요기에 취해서 정말 답답해. 단기간에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 그는 손으로 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토끼를 쓰다듬느라 신이 나 있더라. 처음엔 너무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참기 힘들었어. 그에게 쉽게 휘둘리고 말았어. 그래서 나는 눈을 살짝 감은 채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 그가 마음대로 쓰다듬게 내버려뒀어. 다른 사람은 따라다니는 개가 있는데 그럼 너는 내 따라다니는 토끼가 되어줘.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리며 킁킁거리며 됐어. 이 녀석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일단 말로만이라도 이기게 해주자. 내 요력이 회복되면 먼저 이 녀석을 잡아먹어야지. 다른 집 개들은 모두 방울을 달고 다니는데 너 없이는 안 돼. 그는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았어. 손가락을 튕기자 빨간 실과 종으로 변했어. 내 목에 걸어주고 만족스럽게 종을 흔들었어.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어. 그가 미소 지었어. 웃음이 세상에 둘도 없는 미소야. 이제부터 넌 내 토끼야. 명심해. 넌 주인이 있는 토끼야. 응. 아, 이런. 미남의 치명적인 매력은 정말 대단해. 코피가 날 뻔했어. 요력이 신성한 연못물에 억눌려 난 평범한 토끼가 되었어. 할 수 없이 펑바이와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 그는 오색연못 옆에 채소밭을 일구었고 다양한 채소를 심었어. 옆에는 굽은 나무가 있었지. 그는 설력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별등을 설치했어. 밤이 되면 나무 위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어. 정말 시적이고 낭만적이었지. 이때면
그는 보통 나무 아래 안락의자에 기대고 나를 품에 안고 있었어. 다양한 선과를 먹여주곤 했지. 시간이 더 늦어지면 그는 나를 데리고 선동으로 들어갔어. 장막으로 외부와 격리시켰지. 모든 것을. 그렇게 한 사람과 한 토끼만 남겨졌어. 며칠이 그렇게 흘렀어. 그날 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났어. 익숙하게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는데 놀랍게도 내가 인간의 몸으로 돌아왔더라고. 옷도 없이 말야. 완전히 알몸으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이 녀석이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뭔가를 알아차릴까 봐 두려웠어.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욕의 토끼는 옷 한 벌조차 없잖아.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주문을 외웠어. 토끼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충격적으로도 주문이 통하지 않았어. 돌아갈 수가 없어. 어떡하지? 누군가 지금 이 당혹스러움을 해결해줬으면. 실시간으로 기다리는 중. 정말 급해. 이 욕의 토끼의 순결이여. 이빨을 갈며 깨물어버릴 참이었는데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어. 그 다음 순간 바로 잠들어 버렸어.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왔어. 나는 삐뚤어진 나무가지에 배를 깔고 누워있었다. 앞발을 들어 살펴보았다. 언제 다시 토끼 모습으로 돌아왔지? 마음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펑바이에게 들키지 않았어. 쿵.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 선동 옆 새로 생긴 부엌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했다. 펑바이가 기침을 하며 걸어 나왔다. 전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부엌을 태워버렸어. 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펑바이는 청결 주문을 읊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깨끗해졌다. 2개의 접시를 들고 있었는데 하나는 찐 당근이었고 다른 하나는 삶은 채소였다. 그가 나를 슬쩍 바라보더니 헛기침을 했다. 처음 해보는 요리라서 적당히 먹어줘. 이리 와봐. 식사하자. 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토끼 머리를 돌렸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줄 알았다. 다음 순간 그는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의자 위에 앉혔다. 뭘 보고 있어? 여긴 우리 둘뿐이잖아. 어서 먹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완전히 놀랐다.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믿을 수 없다는 듯 2 접시를 번갈아 보고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당근과 채소를 좋아하는지 알았을까? 당근을 좋아한다는 건 쉽게 추측할 수 있겠지만 채소를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조금 답답해하며 젓가락으로 당근 한 조각을 집어 내 입에 넣었다. 맛은 어땠어? 괜찮았어. 입안에서 씹어보다가 토끼 얼굴이 일그러졌다. 곧바로 뱉어내고 말았다. 이런 젠장. 이건 밥이야. 독약이야? 어떻게 당근을 이렇게 역하게 만들 수 있어? 정말 대단하다니까. 펑바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나를 때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를 품에 안았다. 소매를 휙 휘두르며 길조의 구름을 타고 날아갔다. 한 남자와 한 토끼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나는 그의 따뜻한 품속에 안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벌리며 나를 감싸주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가슴에 기댄 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살짝 통통한 토끼발을 조심스럽게 뻗어 그의 또렷한 목젖을 살짝 긁었다. 몰래 침을 삼켰다. 이런 망할. 이 남자는 너무 아름다워서 반칙이다. 그의 낮고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그의 표정을 올려다보려 했지만 그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그에게 몸을 비볐다. 나른하게 잠들어 버렸다. 다시 깨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번화한 인간 3개의 거리에 도착해 있었다. 화려한 주루의 2층에 앉아 테이블에는 갖가지 당근과 채소가 가득했다. 펑바이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애정이 담겨있는 듯했다. 내가 만든 건 맛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분명 맛있을 거야.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많이 먹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사람이 설마 나를 위해 여기 온 건 아니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맛있는 음식에 유혹되어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배가 부르게 먹어갈 때쯤 고개를 들어보니 펑바이가 방 안에 없었다. 펑바이, 어디 갔어? 몇 번 야옹거렸다. 뛰어다니며 밖을 찾아보았다. 결국 뒷주방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한 요리사에게 볶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입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만든 당근과 채소는 정말 맛있을까? 나는 멍해졌다. 마음속에 감동이 일었다. 그의 바지 다리를 붙잡고 몇 번 쳐다보았다. 그가 고개를 숙여 나를 바라보았다. 부드럽게 말했다. 바이바이야. 여기는 기름 연기가 많아. 먼저 밖에 나가서 기다려줘. 이 요리들을 배우고 나면 나가서 너를 안아줄게. 바이바이는 그가 지어준 이름이야. 진주처럼 귀중한 보물에서 유래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인간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호수에서 배를 타고 싶었기 때문이다. 펑바이는 나를 안고 작은 배를 빌렸다. 꽃등불 사이로 호수를 다 돌아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내 토끼 머리를 쓰다듬으며 느긋하게 말했다. 바이바이야. 앞으로 매년 이맘때쯤이면 배를 타러 오자. 좋지.
야옹. 나는 기꺼이 대답했다. 말을 마치고 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는 내 토끼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다니 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걸까? 여관에 도착하니 뒤에서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펑바이. 펑바이는 잠시 멍했다. 돌아서 그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아, 매화구나. 이 매화라는 사람은 선기로 가득 차 있어. 분명 선계에서 온 것 같아. 통통한 얼굴에 동그란 눈망울은 애교스러운 느낌을 풍기고 여자로서의 입장에서 속으로 평가했다. 쟤는 나만큼 예쁘지는 않네. 가슴도 내 것만 못하고 허리도 내 것만 못해. 엉덩이도 내 것만 못하네. 하지만 쟤는 선계 출신이고 풍백은 신계니까 두 사람이 잘 어울리겠어? 난 요괴라서. 매화는 무척 기뻐하며 풍백을 바라보는 눈빛의 수줍음과 애틋함이 가득했다. 풍백 오라버니, 혹시 당신도 인간계로 수행을 왔나요? 같이 다니는 게 어때요? 난 그냥 우연히 인간계에 들른 거야. 수행하러 온 건 아니야. 매화가 이제야 나를 알아챘다. 놀라서 멍하니 서 있고, 어머, 이 토끼 정말 귀엽다. 풍백 오라버니, 당신 토끼를 제일 싫어하지 않았나요? 등골이 오싹해지며 눈을 가늘게 뜨고 풍백을 바라보았다. 쟤는 토끼를 가장 싫어하는데 토끼가 뭐 어쨌다고 어디서 그를 화나게 했는데. 풍백은 내 감정을 알아차린 듯 재빨리 내 등을 몇 번 쓰다듬으며 말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니? 나는 토끼를 정말 좋아해. 내가 사랑하는 토끼야. 바이바이. 매화는 나를 응시하며 햇살이 반짝반짝 비춰지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미소가 닿지 않았다. 바이바이. 정말 예쁜 이름이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한번 안아봐도 될까? 이 토끼는 동의하지 않아. 비켜줘. 안 돼. 우리 토끼는 나만 안을 수 있어. 나는 아빠를 핥으며 거만한 눈빛으로 매화를 한번 쳐다보았다. 저 녀석이 날 안고 싶다니. 꿈깨라지. 밤이 되고 풍백이 세수를 마친 후 객잔 침대에 누워 나를 껴안고 즉흥 이야기를 들려주려던 참이었어.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풍백은 나를 진정시키듯 등을 쓰다듬으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야, 매화. 풍백 오라버니, 할 말이 있어? 이미 늦었어. 내일 얘기해요. 하지만 풍백 오라버니, 이 일은 정말 중요해요. 당신도 꼭 알아야 해요. 풍백이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배가 착하게 굴고 먼저 혼자 자렴. 금방 다녀올게. 약간 불만스러웠어요. 이 늦은 밤에 만나다니. 여자랑 둘이 단둘이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죠. 게다가 눈이 먼 것도 아니고 매화가 풍백을 좋아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 눈빛만 봐도 노골적으로 우리 풍백을 탐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속상하긴 하지만 지금은 토끼잖아요. 불평할 수도 없네요. 풍백이 나간 후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풍백과 매화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져요.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풍백이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들어왔다. 배가 아직도 안 잤니? 나는 먼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의 몸에서 옅은 여인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바로 매화의 향기였다. 그 순간 화가 치밀었다. 토끼처럼 몸을 뒤집으며 안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를 무시하기로 했다. 풍백이 청결 주문을 외우더니 나를 그의 품에 안았다. 내 작은 성질을 부리려고 억지로 몸을 비틀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꽉 안고 있었다. 배가야. 내일 좀 바빠서 나가봐야 해. 잠깐 매화랑 같이 있어줄래? 싫어. 정말 싫어. 배가가 얌전히 있으면 이번엔 진짜 너를 데려갈 수 없어. 내가 돌아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퉁명스럽게 잠들었다. 한밤중에 덥고 답답해서 깨어났는데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풍백의 품에 안겨있고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으며 그는 내 볼에 기댄 채 얇은 입술이 내 입꼬리에 닿아 있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조금 불편하긴 해. 이해할 수 없는 열기가 체내를 뛰어다녔어. 입안이 바짝 말랐어. 참으려 했지만 그 열기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 결국 참지 못하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펑바이의 귀가 붉어진 것 같았어. 내 착각일까? 다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곧 정신을 잃었어. 다시 깨어났을 때 벌써 날이 밝아 있었어. 눈을 비비자 내가 토끼 모습으로 돌아온 걸 알게 되었어. 대체 무슨 일이지? 나는 자존심 강한 토끼 요괴인데 왜 변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바이바이. 깨어났구나. 매화 선녀가 들어왔다. 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 펑바이 오라버니는 볼 일이 있어 잠시 나갔어. 그동안 내가 너를 돌볼게. 그녀는
내 토끼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 꽤 푸짐하네. 매화는 계속 떠들어댔어. 말 나온 김에 말이야. 나는 펑바이 오라버니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어. 그때 우리 두 집안 어른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약혼하기를 바랐어. 내가 두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겠네. 우리처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 말이야. 나와 펑바이 오라버니 이야기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마음이 너무 씁쓸해. 매우 떨고 질투가 치솟아. 맞아. 어느새 나는 펑바이에게 반해버렸어. 토끼로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 식사를 마치고 나무 아래서 그늘을 즐기고 있었어. 사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요력이 지금 매우 불안정해. 요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 매화와 그녀의 시녀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대화하고 있었어. 선녀님, 펑바이 상신께서는 당신을 향한 사랑이 정말 깊으시네요. 무망해가 저리도 멀건만 당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겠다 하니 내 심장이 덜컥했어.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펑바이가 극도로 위험한 무망해로 갔다고? 그것도 매화를 위해서라니. 토끼 발을 꽉 쥐었어. 숨결이 점점 거칠어져. 그저 가볍게 언급했을 뿐인데 무망해의 자색 진주가 예쁘다고. 그는 반드시 가지러 가야 한다고 고집했어. 펑바이 상신이시여. 이건 자색 진주로 당신에게 청혼할 생각이시구나. 선녀님, 펑바이 상신께서는 당신만을 바라보고 계시니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펑바이 오라버니가 몇 년 전에 저에게 고백했었어요. 오랫동안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를 위로하려는 줄 알았어요. 진심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펑바이 오라버니가 자색 진주를 얻어서 저에게 청혼했대요. 저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연히 승낙해야죠. 선배님과 펑바이 상신님은 서로 사랑하는데 벌써 결혼했어야죠. 펑바이 오라버니는 바이바이의 털로 손난로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결국 작은 생명체잖아요. 확실히 잔인하네요. 사실 바이바이 토끼는 꽤 귀엽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펑바이 상신께서 그 토끼를 곁에 두신 건 원래 손난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토끼는 펑바이 상신의 선기로 억제되고 있어서 부드러운 손난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 몸이 굳어버렸어요. 온몸이 서늘해졌죠. 매일 밤 저를 안고 주무시던 게 이해가 가네요. 선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였군요. 매일 맛있는 걸 해주시던 것도 살 찌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털을 위해 내장을 꺼내려고요. 그는 매화를 좋아하고 두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녀에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제게 무슨 상관이죠? 왜 하필 제 목숨을 노리죠? 그의 연인을 위한 손난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니. 그런데 저는 멍청하게도 펑바이의 다정함에 빠져 있었네요. 모르는 사이에 그를 좋아하게 됐어요. 참으로 잔인하죠. 매화는 계속 탄식했어요. 떠나기 전 펑바이는 특별히 당부까지 했어요. 저에게 반드시 밥에 자신의 설력을 섞으라고 했어요. 그녀가 요력 회복해서 도망치는 걸 방지하려고요. 바이바이는 참 귀여워요. 차마 그럴 수 없겠어요. 저는 계속 비웃었어요. 내가 바보였죠. 순진했던 내가 요괴의 모습을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이미 알고 있었네요. 결국엔 바보 같은 건 나 자신이었어. 점심은 먹는 척했지만 실제론 다 뱉어냈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자정이 다 되어서야 급히 일어났어요. 역시 인간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살짝 창문을 열고 애쓰며 뛰어내렸어요. 최근 펑바이가 너무 많이 먹여서 말이에요. 토끼다운 민첩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나는 기어가고 굴렀지. 너무 초라하게 이곳을 떠났어. 기어가면서 눈물을 닦아가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남자를 좋아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하다니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도대체 풍백의 품이 그리워. 월주, 좀 정신 차려. 그 나쁜 녀석 생각은 하지 마. 응, 내 이름은 월백이야. 풍백이 지어준 이름이지. 그게 바로 내 별명이고 우연인지 아닌지 나는 몸이 너무 쇠약한 상태로 인간계에 왔어. 요괴와 연결된 혼돈계로 숨어서 요력을 회복할 장소를 찾았지. 나도 깜빡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쇠약해졌다는 걸.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마음속 깊이 풍백을 원망하고 있어. 분명히 그가 몰래 신선의 힘으로 내 요력을 파괴했어. 내 몸속 요력이 산산조각 났어. 이제 요력이 약한 작은 요괴라도 나를 죽일 수 있어? 멍하니 며칠을 보냈어. 형님이 찾아왔어. 백백,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처참해졌니? 형님이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나를 잃을 뻔했어요. 누가 너를 이렇게 다치게 한 거야? 형님이 대신 화를 내줄게. 복수해줄게. 비록 몸은 약해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통통해졌니? 우리 형님은 평소에 아주 거만하고 대단해. 하지만 내 일에는 유독 약해. 자주 눈물을 닦곤 해. 바로 또 울고 있잖아. 내 사랑스러운 동생이여. 요즘 너를 못 찾아서 미칠 것 같았어. 내가 어릴 때 실종되었을 때 너를 찾다가 눈이 멀 것 같았어. 앞으로는 사라지지 말아야겠어. 알겠지? 알겠어, 형님. 형님의 눈물이 내 털을 적셔버렸어. 형님은 길 내내 여자처럼 꾸준히 잔소리를 해댔어. 나를 조심스럽게 요괴의 수정궁에 데려다 놓았지.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 태어날 때 세계가 불안정했고 결국 조산이었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내 형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며 키워줬어.
어릴 때부터 반쯤 죽은 듯 살았고 병약했어. 거기에 더해 어릴 때는 한동안 길을 잃기도 했지. 이 일로 인해 우리 오라버니 거의 미쳐버릴 뻔했어. 나를 찾아낸 후에는 며칠 동안 나를 꼭 안고 울었어. 그 눈물이 마개를 거의 물바다로 만들 뻔했지. 그때부터 그는 나를 한시도 곁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어. 이번에 인간의 모습으로 응결한 후에도 난 정말 오랫동안 애원해서 겨우 바깥 구경을 나가게 되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다니. 앞으로는 절대 마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모험을 떠났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며칠이 흘렀어. 몸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고 크리스탈 궁전 정원의 나무 그늘 아래서 그네를 타고 있었지. 오라버니는 과일을 먹으면서 육계 뉴스를 보고 있었어. 갑자기 과장되게 감탄하며 와, 정말 대단해. 신계의 풍백상신이 무망해를 뒤집어 엎었대. 대량 학살을 저질렀어. 보라색 진주를 손에 넣었더라. 그건 다 연인을 위해서래. 사랑하는 사람.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풍백상선이 이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어. 완전 사랑에 눈이 멀었네. 난 정말 경멸스러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 난 그가 너무 싫어. 그는 내 감정을 가지고 놀았어. 알겠어. 내 잘못이야. 멍청한 토끼가 아직도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어. 한쪽만의 착각이야. 풍백상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고백한 적이 없잖아. 오라버니는 계속 육계 뉴스를 보고 있었어. 갑자기 또 비명을 지르며 와. 풍백상선이 분노로 요정계의 백춘원을 평평하게 만들어버렸대. 이건 신계가 요정계와 전쟁을 선포한 걸까?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건가? 난 눈을 한번 깜빡였어. 오라버니가 이런 세상 물정 모르는 모습을, 과하게 놀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초딩 같은 모습이야. 와. 풍백상선이 자신의 실력을 모두 쏟아부으며 세상 구석구석까지 연인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데, 에아. 이 풍백상선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어. 혹시 광견병에 걸린 게 아닐까? 난 턱을 괴고 앉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어. 그의 연인이 설마 매화선녀가 사라진 걸까? 와. 오라버니, 좀 조용히 할 수 없니? 육계뉴스, 미안해 애야. 나도 육계뉴스 소리를 최대한 줄여볼게. 헤헤. 방금 초대장을 받았어. 풍백상선이 저녁 만찬에 초대했대. 갑자기 눈꺼풀이 떨리더니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왜 그가 너를 초대했는지 궁금해. 너 전에 그와 만난 적 있어? 없어. 몰라. 그럼 가지마. 안 돼. 나는 꼭 가야 해. 안 갈래. 내 호기심이 가라앉지 않을 거야. 궁금증에 미칠 것 같아. 일주일 후, 나는 형의 작은 시종으로 변장했어. 구름을 타고 안개 신전으로 연회에 참석하러 갔어. 형은 시골뜨기처럼 보여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연신 혀를 찬다. 역시 신계구나. 굉장히 웅장해. 화려하기도 하고 사치스럽기도 해. 차라리 형이 신계를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살면 되잖아. 형, 현실적으로 생각해. 공상하지 말고 펑바이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신계를 정복하겠다니. 형은 정말 천진난만하게 멍청해. 연회가 열리는 대전에 들어서자 맨 위에 앉아있는 펑바이를 보았을 때 심리적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막을 수 없었어. 원수 같은 펑바이는 너무나 잘생겼어. 나는 재빨리 눈을 내리깔았어. 양순하게 형 곁에 서서 제 자리를 찾아 앉았어. 대전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 모두들 즐겁게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 한 사람은 위에 홀로 앉아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와인 잔을 들고 혼자 조용히 마시고 있어. 신성한 종자가 음식을 가져왔어. 우리 테이블엔 갖가지 닭고기와 생선 요리가 있었어. 형의 눈이 순식간에 반짝였어. 조용히 나에게 음식을 먹이며 작게 중얼거리더라. 펑바이 상신을 보니 평범해 보이는데 잘생기기까지 했어. 미친 것 같진 않아. 나는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맛있게 먹었어. 어제 음식 맛이 살짝 익숙한 느낌이지. 요왕님, 당신이 여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결혼은 했나요? 펑바이가 갑자기 형에게 물었어. 형이 잠시 당황했어.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고 진지하게 거짓말을 하더라. 우리 여동생은 이미 약혼했어. 누구랑? 펑바이는 와인잔을 꽉 쥐었어. 다그치며 물었어. 마계의 마왕. 우리 사촌이야. 어릴 때부터 우리 여동생을 좋아했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둘이 어렸을 때 약혼까지 했었지. 풍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기묘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형이 눈을 굴렸다. 작게 물었다. 갑자기 왜 너를 물어본 거야? 뱀 정신병이지 뭐야? 그냥 내버려둬. 뱀 정신병은 우리 요괴에서나 볼 수 있는 거야. 너를 그의 길인 신수에게 시집 보내려는 건 아니겠지?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시선이 문 앞에 있는 거대한 기린 신수로 향했다. 나도 모르게 이를 갈았다. 젠장.
풍백이 자식 진짜 너무한다. 전에는 내 털로 매화에게 손난로를 만들어주려 했고 지금은 그 못생긴 신수에게 나를 주려 하다니. 풍백이 갑자기 다시 입을 열었다. 요왕 전하, 시종을 보내 술을 따라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녀는 그저 그녀일 뿐입니다. 그녀는 저의 전속 시종입니다. 이 신군도 쓸 수 없다는 겁니까? 상황이 여기서 멈춰버렸다. 오라버니가 풍백에게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걱정돼서 살짝 옷을 잡아당겼다. 그만하세요. 오라버니, 제가 갈게요. 단지 술을 따르는 것뿐이잖아요. 무슨 대수예요. 당신이 마시면 되죠. 죽을 일도 없고요. 지금 낯선 얼굴을 하고 있으니 오라버니 시종의 평범한 얼굴이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풍백 옆에 앉았다. 술을 한 잔 따라주었다. 그는 나를 비스듬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교활하게 웃었다. 꽤 착하네. 술을 가득 따랐다. 그도 망설임 없이 한꺼번에 다 마셔버렸다. 다시 따르자. 그는 또 마셨다.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결국 몇 잔을 마셨는지 셀 수도 없었다. 그는 취한 눈빛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하를 사모할 만큼 아름답게 웃었다. 정말 한바탕 취하고 싶구나. 고민거리를 다 잊고 싶어. 아, 나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가 쉬게 해줘. 하지만 나는, 그러나 풍백은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반쯤 몸을 기대어 오고 나를 데리고 뒤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런데 형은 많은 신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형은 나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이게 바로 내 형이다. 중요한 순간에 늘 그렇듯 형이 또 이를 그르쳤어. 펑바이가 나를 안고 밀어치며 안쪽 침전으로 보냈어. 겹겹이 드리워진 가는 천들이 복잡하게 얽힌 이 공간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어. 방 안에는 수많은 별 모양의 등불이 걸려 있어. 등불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가 함께 살던 오색신지 같아. 과거를 회상하며 내 마음은 참을 수 없이 아파왔어. 그 다음 순간 펑바이가 나를 부드럽고 커다란 침대 위로 밀어 눕혔어. 그가 내 위에 완전히 올라탔어. 신군님, 일어나주세요. 나는 힘껏 그를 밀어내려 했어. 그는 내 어깨에 엎드려 작게 웃었어. 정말 취한 것 같아. 작은 시종이여. 이리 와. 신군님이 옷을 벗기는 것을 도와줘. 입꼬리가 살짝 떨렸어. 움직이지 않았어. 그가 몸을 뒤척였어. 혼자서 옷을 벗기 시작했어.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완전히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 또 한 벌의 옷을 벗어 던졌어. 방 안 아무데나 던져두고 숨결이 점점 거칠어졌어. 코피가 터지지 않도록 코를 막았어. 이 펑바이는 정말 자신을 완전히 벗겨버렸어. 몸매가 정말 환상적이야. 복근과 인어선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볼이 새빨개질 정도로 봤어. 미성년자 관람 불가일 정도로. 눈에 혹시 바늘구멍이 생긴 건 아닐까? 펑바이가 몸을 뒤척였어. 비단 이불을 끌어당겨 덮고 눈을 감은 채 잠들려 하고 있었어. 토끼로서, 토끼 요괴로서 본능적으로 사냥하는 습성이 있지. 도망치려 할수록, 숨으려 하는 먹잇감일수록 잡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져. 지금처럼 말이야. 그가 일부러 이불을 덮으려 하니 더욱 이불을 벗기고 싶어져. 그래서 숨을 죽이고 살며시 침대 앞으로 다가갔어. 손을 뻗어 그의 이불을 벗기려 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나에게 손을 뻗어 팔을 휙 하고 나를 품에 안아. 야, 너 내 말은 여름날처럼 갑자기 멈췄어. 그의 입맞춤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거든. 내 숨을 앗아가 버렸어. 난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어. 정신을 차렸을 때쯤엔 벌써 그가 두 손을 머리 위로 거센 폭풍처럼 겹겹이 입맞춤하고 있었어. 나는 너무 놀랐어. 그가 마침내 나를 놓아주었어. 내 옆에 누워서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표정은 알 수 없었어. 갑자기 복수심이 치솟으며 사악한 생각이 들었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저 매화를 좋아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토끼 요괴가 꼭 너를 차지해야겠어. 눈을 한번 굴리고 주문을 외웠어. 내 얼굴을 매화의 모습으로 바꿨어. 그리고 그에게 덮쳐갔어. 그는 깜짝 놀랐어. 너,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니? 펑바이 오라버니가 날 좋아하지 않니? 그럼 제대로 내게 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더 밝아졌어. 내가 마음껏 행동하게 내버려 두더라고. 우린 마치 불이 붙은 마른 장작 같았어. 피로를 모르고 사흘 밤낮을 뜨겁게 보냈어. 펑바이는 깊이 잠들었고 아마도 너무 지친 것 같아. 나는 내가 욕심 많고 음탕한 토끼라는 걸 알았어. 체력이 전에 없이 좋았고 한 번 얻고 또 얻고 싶어져. 아픈 허리를 부축하며 살금살금 그의 침전을 나섰어. 짙은 밤을 타고 곧바로 요괴로 돌아갔어. 이 사흘간의 방탕한 시간을 꿈으로 여기기로 해. 펑바이가 깨어난 후 함께 뒹굴었던 상대가 매화라고 생각했겠지. 다시 스스로가 약간 슬프게 느껴졌어. 펑바이와 친밀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매화 얼굴을 빌려야만 해. 오라버니는 하루가 지난 후에야 돌아왔어. 신선주를 드셨더라고. 무려 나흘 동안이나 잤어. 애야,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니? 혼자 먼저 돌아왔잖아. 뻔뻔스럽게 말이야. 쓸모없는 술주정뱅이. 오라버니가 내 얼굴에 바싹 다가와 위아래로 자세히 살펴보며 나도 조금 죄책감이 들었어. 얘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붉어졌니? 기운도 훨씬 강해졌어. 혹시 무슨 영단묘약을 먹은 거니?
캑, 캑, 캑. 나는 몰래 얼굴이 붉어졌어. 하얀 바람을 먹었지? 그게 되니 시간은 흘러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넘게 지났어. 이 동안 내 몸은 점점 더 좋아지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져. 이제는 허약하지 않고 숨도 안 찬다. 3만 리를 날아도 허리가 안 아파. 오라버니가 육개 뉴스를 보고 또 참지 못하고 뭐라고 하네. 애야, 이거 들었니? 풍백상신이 곧 결혼한다네요. 정말요? 누구랑요? 선계의 매화선녀와 결혼할 거라네요. 역시 그랬군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니 어릴 때부터 친했고 내 마음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파요. 내 안 좋은 표정을 본 오라버니는 당황했어요. 애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자. 내가 이제 건강해졌으니 너도 결혼할 수 있어. 막의 사촌 오라버니에게 청혼하게 할게. 아이고, 안 돼요.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오라버니는 이미 날아가 버렸어. 방금 작은 말린 생선 몇 마리 먹었을 뿐인데 과일도 못 먹었는데 마계의 마왕 심수가 왔어. 그는 내 사촌 오라버니야. 백백 동생. 드디어 나를 받아들였구나. 너무 기뻐. 걱정하지 마. 꼭 잘 돌보고 사랑할게. 항상 행복하게 해줄게. 심수는 어릴 때부터 나를 좋아했어.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너무 짜증났어. 특별한 이유 없이 남녀 간의 감정이 없어서 사촌으로만 지낼 수 있어? 사촌 동생, 사촌 오라버니. 오라버니 말을 듣지 마. 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안 하면 안 될걸. 오라버니가 이미 내 예물을 받았어. 그리고 이미 소문도 냈어. 지금 6개 모두 알잖아. 이 입이 무거운 녀석. 그네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 풍백이 매화를 맞이하려 해. 그럼 나도 결혼해야 하나? 결혼 비교해보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 오라버니가 와서 계속 설득하는데 드디어 몸 상태가 정상이 됐잖아. 결혼할 수 있잖아. 누구랑 결혼해도 똑같잖아. 심수는 적어도 너에게 진심이야. 적어도 서로 잘 알고 있고 적어도 널 괴롭히진 않을 거야. 동생,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답이라도 해봐. 아, 하지만 난 심수가 싫어. 아이고, 좋아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가 너를 좋아하면 되는 거잖아. 하인 한 명이 당황하며 달려왔다. 큰일 났어요. 마왕님이 맞아서 뼈가 부러졌어요. 피를 3승이나 토했어요. 오라버니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 현씨가 아주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했잖아. 헤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 션씨는 며느리 바보지만 그는 위풍당당한 마계의 대마왕이잖아. 그의 수행 실력은 보통이 아니야. 진짜로. 매우 잘생긴 상신이지. 대마왕을 이렇게 패다니. 내가 가봐야겠어. 진심으로 싸운 거야. 오라버니는 갑자기 당황했어. 화들짝 놀라서 급히 나갔어.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됐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상신이 션씨를 패고 그런 거야? 뒤에서 답답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돌아다 봤어. 완전히 놀랐어. 펑바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작은 백세가. 너 정말 나쁜 아이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까지 하다니. 너도 매화선녀와 혼인할 생각이 아니었니? 펑바이가 설명하려던 찰나 누군가 오는 것을 감지하고 나를 품에 안더니 순식간에 여기서 사라졌어. 펑바이가 나를 그의 신전으로 데려갔어. 입구에 있던 그 기린수는 커다란 이빨을 드러내며 친근하게 웃었어. 그의 신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 붉은 장식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고 온통 붉은 빛이었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씁쓸해졌어. 왜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나에게 자랑하려고, 곧 신랑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펑바이는 내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많이 가져왔어. 당근과 채소도 함께 말이야. 신랑이 되려면 먼저 신부의 의견을 물어야지. 여기 장식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봐야 해. 그럼 매화선녀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왜 나한테 묻는 거야? 왜 자꾸 매화라는 여자를 언급하는 거야? 그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 너와 그녀는 어릴 때부터 사이좋게 지냈잖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고 내 마음속엔 그녀가 있는걸? 헛소리 마라. 그녀와 나는 단지 아는 사이일 뿐이야. 좋아한다는 건 더더욱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나는 깜짝 놀랐어. 작은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며 거짓말이야? 원래는 토끼였는데 어떻게 토끼를 좋아하게 될 수가 있어? 물론 좋아하지. 내가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였잖아. 한동안 내가 내 먹이를 챙겨줬었고 어릴 때 나에게 약속했었잖아. 크면 나랑 결혼하겠다고. 내가 잊어버릴 줄은 몰랐어. 아, 어렸을 때 왜 기억이 안 날까? 펑바이가 천천히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누안누안히 미소 지으며. 그때 너는 요괴에서 길을 잃었잖아. 내가 너를 발견했어. 한동안 정성껏 돌봤지. 그 후에 내 가족이 찾아왔고 마음 아프지만 너를 돌려보냈어.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
내 형이 나를 미친 듯이 찾던 그때 말이야. 나는 입을 삐죽거리며 눈을 흘겼어. 근데 왜 무망해로 간 거야? 매화 선녀를 위해 자색 진주를 구하러 간 거 아니야? 엄청 위험한 일인데 그녀를 위해 그런 일을 하다니. 내 마음에 그녀가 없다니? 누가 믿겠어? 누가 내가 그녀를 위해 자색 진주를 가지러 갔대? 그럼 이유가 뭐야? 너를 위해서였어. 너는 어릴 때부터 영혼이 불완전했고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어. 요력도 제대로 오르지 않았지. 이번엔 매화가 나에게 생각하게 해줬어. 오체신지에서 골세척을 해주면 거기에 자색 진주까지 먹으면 내 병이 다 나을 거야. 나는 멍해졌어. 그리곤 작은 손을 내밀며 좋아. 자색 진주를 나 좀 줘. 펑바이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고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내 새하얀 백배가 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날 덮쳤잖아. 사흘 밤낮 동안 나와 애틋하게 보냈을 때 내가 이미 너에게 먹여줬잖아. 맞아. 이제 기억났어. 그때 뱃속에서 열기가 돌던 게 다 이유가 있었네. 그 후로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잖아. 근데 왜 다들 소문으로 매화 선녀와 결혼한다 하지? 펑바이의 표정이 점점 엄숙해지더니 침묵에 잠겼어. 모두 매화가 꾸민 짓이야. 그녀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는 걸 알았어. 또 여러 가지 수작을 부렸고 화가 치밀어 그녀의 백춘원을 부숴버렸어.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 작은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하며 잘 부수셨어. 정말 통쾌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나랑 함께했던 그날 말이야, 난 매화의 얼굴을 쓰고 있었지. 내 그 초라한 환술 따위로 나를 속일 수 있을까? 난 이미 처음부터 내가 내 백백임을 알고 있었어. 게다가 너는 항상 내가 준 정표인 작은 종을 목에 차고 있었잖아. 이걸로 결정적인 증거지. 이건 내 머리카락으로 변한 거야. 머리카락으로 맺은 부부. 이해했어? 그제야 수줍음과 애교를 드러냈어. 갑자기 깨달았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깊이 사랑받고 있었어. 너무 행복해. 펑바이가 갑자기 나를 꽉 안아줘. 얇은 입술이 가까이 다가와. 눈빛은 몽롱하고 깊어. 목소리는 섹시하게 매혹적이야. 착하자. 작은 백백. 이제 남편이라고 불러줘. 싫어. 안 착해졌네. 어서 이리 와. 남편이라고 불러봐. 내 사랑스런 아내. 제발. 한 번만 불러줘. 남편. 방금 소리 냈어. 펑바이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덮쳐왔어. 열정적인 키스가 쏟아져 내렸어. 그가 손을 휘두르자 우리 주변에 떠올랐어. 겹겹이 쌓인 비단 커튼.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차단했어. 결혼식 날. 허리가 아직도 쑤셔. 펑바이는 한 번 맛을 알게 되면 끝장이야. 체력이 너무 좋아서. 됐어. 말할 필요 없지? 말하기도 부끄러워. 항상 내가 항복하잖아. 오라버니는 눈이 부어오를 정도로 울었어. 내 결혼식에 와줬는데 션슈도 정말 불쌍했어. 빵처럼 부어오른 얼굴로 지팡이를 짚고 왔어. 나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집갔어. 그리고 그도 나를 사랑해주고